네, 여러분, 적과전 종합위험 세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3번 낙과 피해 조사부터 함께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낙과 피해 조사는 적과 전 종합에 가입한 과수원에 적과 후 낙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과수원에 가서 낙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 나와 있고요. 대상 재해 보시면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일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낙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가을 동상에는 낙과 피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약자가 과수원에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직후에 현지에 가서 손해평가반이 낙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이 조사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농지에 직접 가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과수원이랑 작물들의 상태를 봐서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가서 이제 보상하는 재해가 맞아요? 어떤 조사를 할까 보시면은 먼저 나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나무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낙과 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낙엽률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낙엽률은 단감이랑 떫은감, 관품목 두 가지에서만 낙엽률 조사를 한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무 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를 조사하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조사를 하냐 하면은 과수원에서 품수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수확 불능, 미보상, 수확 완료, 일부 침수 주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품수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수확 불능, 미보상, 수확 완료 주수를 빼야 되는데요. 이렇게 뺀 게 뭐예요? 실제에서 고사, 수확 불능, 미보상, 수확 완료 주수를 빼면은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죠.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대상 주수에는 일부 침수 주수는 포함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무피해 나무,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에 붙어있는 착과수가 몇 개인지 무피해 나무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왜 하냐 하면은 고사나무나 수확 불능 주수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붙어있는 착과수가 몇 개가 됐을까 이렇게 산정하기 위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에 붙어있는 과실의 개수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무피해 나무의 착과수 조사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 가나 다라 이렇게 총 4가지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가 먼저 보시면은 근본 재해,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난 재해로 고사나무 그리고 수확 불능 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방금 이 무피해 나무 착과수 조사를 하는 이유가 고사 주수랑 수확 불능 주수 고사 주수랑 수확 불능 주수는 어쨌거나 나무가 죽거나 이번 연도에 수확이 불능, 수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 거기 때문에 열매가 과실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죽지 않았으면은 착과수가 몇 개냐? 그 착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 나무의 착과수를 세는 거라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번 보시면은 이번 재해로 고사 주수랑 수확 불능 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당연히 이 무피해 나무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번 보시면은 이 무피해 나무가 뭐냐 하면은 고사, 수확 불능, 미보상, 수확 완료, 일부 침수 나무를 제외한 나무. 그러니까 죽지 않고 수확 불능 주수 아니고 미보상 피해 있는 거 아니고 수확 완료된 거 아니고 일부 침수된 거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피해가 없는 나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답원 보시면은 품종,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피해를 입지 않은 무피해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한 주 이상 선정하여 품수재별 무피해 나무 1주당 착과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괄호 보시면은 다만 선정한 나무에서 근본 재해로 인해 낙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을 착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해 가시죠? 저희가 지금 이 무피해 나무 착과수 조사 이거를 왜 하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고사나무랑 수확불능 주스는 착과수가 선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무피해 나무에서 착과수 조사를 해서 이제 고사랑 수확불능 주스에서 몇 개가 붙었는가 그래서 그만큼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건데요. 이 무피해 나무로 선정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떨어진 과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걔네가 떨어지지 않은 걸로 계산을 해야지 무피해 나무의 착과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다음 라번 보시면은 라번 보시면은 다만 이전에 실시한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그때의 착과수와 이번에 조사한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별도로 착과수 다 셀 필요 없죠? 그냥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 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음 4번 보시면은 일부 침수나무의 침수 착과수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근본 재해로 인한 일부 침수 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를 하고요. 이제 위에와 마찬가지로 품수 재별로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선정해서 이제 일부 침수나무 한 주당 침수 착과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낙과수 조사 나와 있습니다. 낙과수 조사는 전수조사로도 할 수 있고 표본조사 전수조사할 수 있고요. 표본조사로도 낙과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칙이 뭐냐 하면은 전수조사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본조사도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조사 대상 주수의 낙과만 대상으로 하는데요. 낙과수를 전수조사할 때는 과수원 내 전체 낙과를 조사합니다.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은 낙과 중 몇 개 이상을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해야 되고요.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별표 3번이죠. 별표 3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 강의에서 제가 별표 3번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제 과실들을 낙과한 과실들을 주워가지고 얘는 정상이다. 얘는 50% 정도 피해를 입었구나. 얘는 80% 피해를 입었구나. 얘는 완전하게 100% 피해를 입었구나 해서 이 나눈 과실의 피해 인정 개수를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나중에 저희가 계산할 때 곱해주는 건데요. 정상은 피해가 없다고 해서 0, 50% 피해는 0.5, 80% 피해는 0.8, 100% 피해는 1 이렇게 피해 인정 개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피해 인정 개수가 뭐냐 하면은 이 피해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아예 없거나 경미한 피해가 있으면은 피해 인정 개수가 0. 그다음에 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거나 품질이 좀 그 정도 같아 이러면은 이제 50% 피해야. 저희는 0.5. 그리고 80%는 이제 일반 시장에 출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공용으로는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과실의 경우에는 80% 피해로 인정을 하고 피해 인정 개수는 0.8. 그리고 딱 봤는데 얘는 아예 이제 쓸 수가 없어. 일반 시장에도 출하가 안 되고 가공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애들은 너는 100% 피해야. 그래서 피해 인정 개수를 1 이렇게 주는 게 이제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별표 3의 내용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낙과수 확인이 끝나고 나면은 떨어져 있는 낙과 중에 100개 이상을 추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손해평가사가 나누어서 구분해서 해당 과실수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괄호 보시면은 다만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이에요. 만약에 다 모았는데 88개밖에 안 돼. 그런 경우에는 88개밖에 안 되면은 그냥 100개 미만이지만 이 88개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표본조사가 뭐냐 할 수 있는데요. 표본조사는 말 그대로 표본을 정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그 값을 과수원 전체의 농지로 환산을 해서 피해를 산정하는 게 표본조사인데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과수원별 전체 표본 주수, 별표 1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별표 1을 산정하되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표본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됐고 여기 괄호 받으셔야 되는데요. 다만 거대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손해평가사가 바쁘겠죠? 그리고 피해도 크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거대 재해가 발생했으면은 손해평가도 바쁘고 손해평가사도 바쁘고 피해도 크기 때문에 표본조사의 표본주수는 정해진 값의 2분의 1만으로도 가능하다. 이게 단서 조항이고요. 나번 보시면은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나무를 선정하고 표본나무별로 수관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한다 라고 했어요. 이 수관 면적,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뒷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수관이라는 것 자체의 뜻이 뭐냐면은 나무에서 가지랑 잎이 달려있는 부분을 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관 면적은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가지랑 잎이 이렇게 달려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만큼이 이제 수관 면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나무별로 수관 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진 과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다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번 보시면은 이렇게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은 낙과 중에 몇 개 이상을 해요? 100개 이상.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에 따라 구분해서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합니다. 전체 낙과수가 100개가 안 돼요. 그러면은 해당 기준 미만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네, 바로 아래 보시면은 피해 구성률 구하는 공식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피해 과실을 나눈다고 했는데요. 100%형 피해 과실이랑 80%형 피해 과실, 50%형 피해 과실, 정상 과실을 다 더한 값을 분모에 넣고 이제 분자에는 이 피해 인정 개수를 갖고 오는 건데요. 이 100%형 피해 과실은 피해 인정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80%형 피해 과실은 피해 인정 개수가 0.8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0% 피해는 0.5를 곱해주는 거고 정상은 왜 안 하냐 할 수 있는데요. 정상, 예를 들어서 정상 과실수 곱하기 0 곱하기 0을 하면은 이제 정상에다가 뭘 넣든 무조건 값이 0이 되죠. 근데 지금 이거 다 더해주는 거니까 이 0은 하나마나 똑같이 플러스 0이 돼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구성률을 구할 때는 이렇게 전부 다 100%형 피해 과실, 80%형, 50%형 정상을 더한 값을 분모에 넣고 분자 자리에는 이 피해 인정 개수를 사용해서 100%형은 1, 80%형은 0.8, 50%형은 0.5를 곱한 값을 분모 자리에 다 더해서 올려주면은 이제 해당 피해 구성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지금 방금 설명드린 피해 구성률, 이 구하는 공식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품목은 사과, 그리고 중생, 홍로에 대한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의 산정 예시입니다. 보시면은 숙기는 중생종이고 품종은 홍로입니다. 그리고 정상은 50개, 50%형, 50% 피해 과실은 20개, 80%형 피해 과실은 10개, 100%형 피해 과실은 20개라고 지금 손해평가사가 분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총 다섯 합계, 50, 20, 10, 20 더하면 합계는 100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피해 구성 비율, 이거는 어떻게 구했냐 하면은 이게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여기에 이 피해 구성률, 이 공식으로 지금 구하게 된 건데요. 다시 한번 같이 풀어보자면은 제가 아까 분모 자리에는 전부 다 더한 값을 넣는다고 했죠. 100%형 피해 과실수 몇 개예요? 20개죠. 20 더하기 80%형 피해 과실수 10개. 그리고 50%형 피해 과실수 20개. 그리고 정상. 분모에는 정상도 넣어주는 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이제 그 피해 인정 계수를 사용해서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상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인정 계수가 0이었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도 어차피 0이 나오니까 이거는 아예 값을 사용하지 않고요. 아까 피해 인정 계수가 100%형이면은 1, 80%형이면은 0.8, 50%형이면은 0.5를 곱해준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분자 자리에 100%형 피해 과실수 몇 개예요? 20이죠? 20개인데 100%형이면은 피해 인정 계수는 1이다. 그리고 더해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80%형 피해 과실수는 10개입니다. 근데 80%형은 피해 인정 계수를 0.8로 한다고 했죠? 0.8. 그리고 더해줘요. 50%형 피해 과실수는 20개였어요. 방금 여기 위에서. 그럼 20개인데 이거는 피해 인정 계수를 얼마로 하냐면은 0.5만큼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분모값을 다 더하면은 20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50 하면은 총 100이 되는 거고요. 이제 20 곱하기 1은 20입니다. 10 곱하기 0.8은 8이고요. 20 곱하기 0.5는 10이 됩니다. 요거를 다 더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분자 자리에는 20 더하기 8 더하기 10 이렇게 되면은 100분의 38이 되죠? 이거를 이제 퍼센테이지, 피해 구성 비율로 바꿔주면은 38%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38%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지금 제가 풀어드린 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값이 여기 이렇게 써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앞에 여기 이 피해 구성률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의 마지막 이제 낙엽률 조사는 어떻게 하냐 이거 나와 있는데요. 이 낙엽률 조사는 제가 감 품목 두 가지에만 한다고 했어요. 단감이랑 떫은 감에만 해당하는 거고요. 우박이랑 일소피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과 후 낙엽 피해를 조사할 때 이 해당 낙엽률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낙엽률 조사는 어떻게 하냐 보시면은 1번부터 보시면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로 표본 주수표의 표본 주수에 따라 주수를 산정한다.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조사 대상 주수 구해주는 거예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수미를 뺀다고 했어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수미를 빼면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는데요.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이 품목별 표본 주수표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별표 1. 별표 1에 가면은 이제 표본 주수를 몇 개를 해야 된다. 그거 나와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본주의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이 표본주를 선정을 했으면은 나는 얘를 조사를 할 거야 해서 그 표본주에 리본을 묶어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 신초 1년생까지 무작위로 정해서 각 결과지별로 낙엽수랑 차겹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내용을 이제 이 묶은 리본에 적어줘요. 그 다음에 낙엽률을 산정하면 되는데요. 이 낙엽수는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잎을 줍는 게 아니고 잎이 떨어진 자리를 낙엽수 이렇게 세서 낙엽률을 산정을 합니다. 이 낙엽률 산정하는 공식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곱하여 해당 감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사고 당시 착과수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곱하여 해당 감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인정 피해율이 뭐냐 하면은 아래 네모 박스에 나와 있어요.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고 하면 더 쉽겠네요. 낙엽 인정 피해율은 1.012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다. 근데 이거는 공식 그냥 무조건 외워라. 네, 낙엽 인정 피해율은 1.012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 보통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낙엽률은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낙엽수랑 차겹수를 기준으로 구하셔야 되고 경과일수는 아래 보시면은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인데
보통 뭐 초입, 산입, 불산입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경과일수를 문제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경과일수는 20일이 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3번 이 사고 당시 착과 과실수의 낙엽률에 따른 인정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감수 과실수로 산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험금 계산할 때 뭐 감수 과실수 각각 구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뭘 구하냐 하면은 일단 오늘은 필기만 한 게 해두실게요.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사고 당시 착과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붙어있던 착과수에다가 먼저 낙엽 인정 피해율,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거죠. 낙엽 인정 피해율을 곱해 줄 건데 여기서 기사고에 발생한 피해율 중에 가장 큰 값을 빼야 돼요. 맥스 A를 뺍니다. 네, 여기에서 이 맥스 A가 뭐냐 하면은 저희 이 적과점 파트에서 계속 나오게 될 부분인데요. 먼저 일어난 사고로 착과에 대한 보험자가 보상을 받았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먼저 일어난 사고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에 발생한 사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율에서 맥스 A를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보상하지 않는 비율이 있으면은 1에서 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은 비로소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지금 필기만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기에서 미보상 비율을 왜 빼주냐? 왜 빼냐 하면은 낙엽수랑 차겹수만 지금 조사를 하는 거죠. 지금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는 낙엽수랑 차겹수, 그러니까 입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 상태는 조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보상 과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차겹수 조사 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비율을 빼는 건데 지금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를 나중에 이 값으로 구하는구나. 이렇게 필기만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4번 나와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한다. 별표 2 참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가지별 낙엽 판단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좌측 그림 먼저 보시면 가지별로 낙엽수, 차엽수 산출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1번부터 이제 12번까지 이제 이렇게 낙엽이랑 차겹수를 구하는 건데요. 네, 붙어있는 잎은 하나, 둘, 3, 셋, 넷, 5, 6개. 그러니까 차겹수는 6개가 되죠? 차겹수 6개. 그러면은 떨어진 잎은 자리를 세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흔적 있죠?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러면은 낙엽수도 6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낙엽률은 5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측 보시면은 태풍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제 잎에는 피해가 있었는데 얘는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구나 라고 보는 경우가 뭐가 있냐 나와 있으면은 잎의 일부가 찢어졌어요. 이거는 낙엽 아닙니다. 붙어있는 거고요. 다음 잎의 50% 미만에서 꺾인 것도 이제 차겹입니다. 그리고 50% 미만에서 잘렸어. 얘도 차겹이고요. 여러 대가 찢어지고, 그러니까 다 이만큼이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고 꺾이고 잘렸는데 50% 미만이 피해가 발생했어요. 얘네도 살아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별표 2번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별표 2번은 제가 여기 맨 앞에 이렇게 넣어왔는데요. 농작물 재해보험 미보상 비율의 적용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감자랑 고추 제외의 전 품목, 이 미보상 비율 적용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구분 보시면은 해당 없음, 미흡, 불량, 매우 불량. 아, 참고로 이 표, 별표 1번부터 별표 7번까지 있는데
이 표들은 제가 제 카페, 이지손편 카페에 가시면은 자료실에 별도로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PDF 파일로 올려놨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그곳에서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다시 본문 넘어와서 이 구분을 보시면은 해당 없음, 미흡, 불량, 매우 불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제초의 상태, 병해충의 상태, 기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미보상 비율이 뭐냐 하면은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제외 이외의 원인이 조사 농지의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뭘 따지냐 하면은 제초의 상태, 병해충 상태, 그리고 기타 항목에 따라 개별 적용한 후 해당 비율을 다 더해서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보시면은 먼저 제초 상태, 병해충,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초 상태를 먼저 보시면은 과수 품목은 피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초만 해당하고요. 해당 없음, 미흡, 불량, 매우 불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해당 없음은 잡초가 농지 면적의 20% 미만 20% 미만이면은 이제 해당이 없음이 되는 거고요. 미흡은 20에서 40 미만. 그다음에 불량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60 미만입니다. 40에서 60 미만. 그리고 또는 경작 불능 진행건이거나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빙하는 자료가 부족하면은 불량이라고 합니다. 다음 매우 불량은 60% 이상, 60% 이상으로 이제 뭐 잡초가 분포했어요. 또는 경작 불능 조사 진행건이거나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시행을 증빙하는 자료가 없으면은 이제 매우 불량입니다. 다음 병해충 상태 보시면은 동일해요. 이 해당 없음은 20% 미만, 미흡은 20에서 40, 불량은 40에서 60 미만이거나 영수증이 부족하다. 매우 불량은 60% 이상이고 자료가 없다. 됐죠? 그리고 기타 보시면은 영농기술 부족, 영농상 실수 및 단순 생리장애 등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이제 기타 사유인데요. 해거리, 생리장애, 시비관리, 토양관리, 전정, 조방재배, 그리고 재식밀도, 농지상태, 가입 이전 사고, 계약자 중과실 손해, 자연감모, 보상재해 이외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해당 없음이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거 미보상 비율표 저희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별표 위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미보상 비율 적용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구나. 요 정도 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낙과 피해 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게 되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착과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